저는 원리샘이라는 학습지를 만든 사람이죠. 원리샘. 연산학습도 연습뿐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익히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익히면서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연산학습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연산에서도 한다면 사실 학습 전반에서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원리학습과 유형학습, 원리 vs 유형, 이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명문대에 간 친구와 사석에서 원리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 얘기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지 원리는 무슨 개나 줘버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얘기가 또 틀리진 않았어요. 원리학습과 유형학습을 얘기를 하면 원리학습은 뭐고 유형학습은 뭐냐, 이거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생각이 다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차원이냐면, 고등학생이다 예를 들어, 그리고 어떤 전반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가 되었든 안 되었든 전반적인 학습을 이끌면서 수능 또는 결과를 내야 되는 이런 학습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게 유형학습입니다. 이해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풀어야죠. 그러려면 유형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유형학습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유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익히면서,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 문제의 형태들이 남도록 하는 학습을 유형학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리학습은 반면에 어떤 학습이냐,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하나의 원리를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수렴적인 학습, 하나는 좀 발산적인 학습, 이럴 수도 있겠네요. 원리학습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나오든지 그걸 응용해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발산적인 학습이고, 수렴학습은 유형학습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했으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입니다. 근데 저는 초등 전문가고,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초등학생들 어머님들 또는 더 어린 아이들 어머님들이 보실 텐데, 초등학생들의 학습은 유형학습보다는 원리학습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문장제에 대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는 충분히 풀어봐야 되고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수학 또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지나면서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라고 하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리 속력 시간을 배우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속력 시간을 써놓고, 거리 속력 시간을 구하는데 공식이 저절로 나오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 속력 시간 공식을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관계를 아이들이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초반에는 그런 기술을, 그런 외워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이들이 가르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시간을 달린 것과 2시간을 달린 것은 당연히 거리가 2배가 되죠. 그러면 시간은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달린 거리를 구하려면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비례하기 때문에 곱하는 거예요. 속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가 커진다 하면 속력은 곱하게 될 거야. 배가 되는 거야. 몇 배가 되는 거야. 속력이 2배가 되면 이것도 몇 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하는 관계에 대한, 그리고 그것과 곱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이거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공식을 가르칠 때도 어떤 모양으로 외우게 하기보다 속력의 어떤 단위가 km/h다.
그런 단위가 왜 만들어졌는가? 킬로미터를 1시간당으로 바꾸는 단위다. 그러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속력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한 이야기, 수학의 단위들은 다 이유가 있어. 공식들과 관련이 있고 이렇게 좀 풍부하게 둘러싸서 아이들이 속력, 거리, 거속시를 잘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해한 대로 발표해 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외우게만 한다, 결과를 바로 답을 내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리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학습이고 이런 걸 노력해가는 학습이에요. 반면에 유형학습 얘기를 해볼게요. 유형학습은 성적 내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시를 보려고 한다 하면, 경시를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경시대회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한 학년 정도 높여서 또는 한 학기 정도 높여서까지 하면 최고예요. 그렇게 해보는 게 경시를 대비하는 최고의 학습 방법이고, 그게 바로 유형학습이 되고요. 간혹 학부모님들 중에 최고의 심화서 교재를 풀었는데 그 제일 뒤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있죠. 무슨 하이레벨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뭐 도전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배웠죠 선생님? 네. 저희 아이가 이해는 했나요? 네. 기억해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리학습, 유형학습 굳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심화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문제들은 충분히 연습이 돼야 자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학습, 성적이 나오는 학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리학습 위주로 생각하고 제일 심한 문제도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면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수학을 아주 잘했고 나중에도 좋은 대학을 갔고 수학을 재밌어 했고 저하고 공부하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어느 날 오셔서 선생님 지난주 수업 잘 하고 갔나요? 네, 역시 재밌게 열심히 잘 하고 갔어요. 숙제를 못해요. 어렵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분명히 선생님하고 할 때는 다 잘 됐는데 집에 와서 숙제로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엄마,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그때는 어머니하고 막 글쎄 왜 그럴까요 막 했었는데,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 있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난이도, 이렇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거는 배우면 잘 가져가요. 근데 그 위에 거는 배우면 바로 가져가지는 못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배경 지식과 아이의 수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걸 넘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게 돼요. 뭐냐 하면, 그 답을 내는 과정을 듣고 배울 때는 그래요 이해하고 또 연습하고 할 때는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이해를 하는 논리적인 과정 자체가 외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그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낯선 과정이라면 사실은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학습이 필요한 건데, 이 유형학습이 그 정도에서 대여섯 문제 풀어졌다고 머릿속에 외워질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 임계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문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해본 경험이, 이해하고 따라 해보고 해본 경험이 장기적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학습인 거죠. 어떤 심화서든 마지막에 도전 문제가 있는데 그 도전 문제를 못했을 때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유사하게 풀어보든 뭐 멈추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숫자만 바꿔가지고 아이한테 내줬을 때 아이가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엄마의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아까 얘기한 이 아이의 어떤 기준선을 조금씩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역할을 하는 학습 방법과 형태를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유형학습이 그런 걸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리학습은 또 그걸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이거는 분명히 처음 보는 문제인데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푸는 아이들은 바로
원리 학습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그런 그 실력을 쌓아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응용을 잘하고 확장적인 사고를 잘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는 아이들에게 다 중요하긴 하고요. 하지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가가야 될 것은 아까 얘기처럼 심화 문제를 도전 문제를 했다고 해서 그걸 내 거로 가져가기 위해서 바로 결과 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 거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뭐 5문제, 6문제 막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반복하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내 논리로도 한번 따라 해보고 정도까지 마치고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야 이렇게 가도 되는 시기다. 고등학생이면 아니죠, 그죠? 예, 고등학생이면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꼭 해결해야 돼. 다음에 만나면 해결해야 돼. 뭐 이런 자세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 정확하게 알고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공부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래서 당장 답내는 것보다 좀 그걸 둘러싼 깊이를 더하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리와 유형 두 가지 학습 형태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은 과연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